저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꿈을 갖고 사시는 분이 계실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꿈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꿈일 뿐이기 때문이죠. 학교 다닐 때 우등상을 받는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우등상은 한 반에 잘해야 두세 명에게 줍니다. 우리는 우등상을 받을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꿈은 두세 명에게만 존재하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죠. 여유롭게. 근데 매일 모아도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 부모님 부양해야 하니까. 월급에서 대출금 나가고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이것저것 쓰다 보면 모이는 돈은 얼마 안 되죠. 2년 정도 지나면 모은 돈은 다 전세금 올려줍니다. 집을 살까 생각도 해봤지만 나갈 돈을 생각하면 어림없었죠. 그러다 한 10년 지나니까 회사에서 눈치를 줍니다. 받는 월급보다 하는 일이 시원찮다는 거죠. 진급에서 누락됩니다. 참다 결국은 제풀에 지쳐서 회사를 나옵니다. 월급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나온 사람은 갈 곳이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별로 할 일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죠. 집세 받는 사람은 지주들이죠. 하는 일 없이 물가 오르면 그만큼 전세 올려받으면 되니까. 이런 사람은 공부 잘할 필요가 없죠. 돈만 잘 세면 되니까. 저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이들이 귀여운 것이 아니라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같이 살 텐데. 집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도 나처럼 살다 가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라도 없었으면 그냥 죽으면 끝인데.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알려주려고 합니다. 부자 아빠 쓴 사람은 이런 걸 진작에 느꼈던 사람 같습니다. 있는 집 자식들은 공부만 하면 됩니다. 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공부보다는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풍요로운 세상이 아니라 적자생존의 정글 같은 곳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죽어도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매매 철칙입니다. 저는 항상 제 컴퓨터 옆에 이것을 붙여놓고 매매할 때 한 번씩 읽어본답니다. 1. 매매 임할 때는 항상 원칙에 의해서 매매를 하자.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의 매매 원칙이 아니면 과감히 손절매하자. 나의 최대의 무기는 손절매이다. 손절매라는 무기도 없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아니야 싶으면 과감히 던져버리자. 기회는 언제나 많이 존재한다. 2. 초심으로 돌아가자.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주식의 시세를 따라가자. 주식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시장과 함께 움직이면서 동행하자. 3. 주식 투자는 항상 즐겁게 하자. 평생 난 주식 투자를 할 것이다. 한두 번 실패하였다고 자신을 비하하지 말자. 그 실패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된다. 항상 투자를 즐겁게 즐기면서 하자. 4. 실패한 투자든 성공한 투자든 항상 기억하고 실전에 적용하자. 항상 매매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자. 절대 이유 없는 뇌동매매를 하지 말자. 행운을 바라지 말고 실력으로 승부하자. 5. 주식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자.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과감히 베팅하자. 그때가 바닥이었다느니 그때 샀었어야 한다느니.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다. 손실폭을 정해두고 과감히 베팅하자. 기회는 많지만 그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확인되는 시점은 이미 늦는다. 6. 안전하게 확실하게 분산 투자를 하여 리스크를 줄이자. 항상 원칙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 매매를 하자. 항상 일부 매수 후 관망 흐름을 읽어서 추가 매수이든 매도인지 빨리 파악하여 매매하자. 7. 현재의 장세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조정장인지 순환매장인지 장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자. 장 상황이 어떠한지 빨리 파악하자. 그리고 장을 크게 보는 시각을 키우자. 8.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기본적인 분석에 치중하자. 종목은 기본적 분석으로 일목, 차트, 보조지표 등등의 기술적 분석은 참고사항이다. 실질적인 매매 타이밍은 장 안에 들어가서 흐름을 보고 타이밍을 잡자. 기본적이든 기술적이든 항상 준비하고 매매에 임하자.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9.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생각과 비교하여 참고만 하자. 투자에 다른 사람의 비중을 크게 두지 말자. 매매는 내가 한다.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10.
시장에 맞서지 말고 항상 시장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자. 확실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이면 베팅을 하자. 11. 난 할 수 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모든 것은 원칙에 철저히 대처하면서 투자를 하자. 열심히 하지도 않고 잘 되게 해달라고 바라지 말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에 계시는 분은 항상 내 편이었다. 12. 나만의 방식을 꾸준히 개발하고 터득하자. 장상황과 시대에 맞게 매매 방식을 꾸준히 연구하고 가다듬고 개발하자. 평상시 항상 노력하자.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13. 진정한 노력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는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법. 없습니다. 만약 절대적으로 성공하는 법이 있으면 그건 그 순간 가치를 잃게 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투자 방법에도 개인 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건 역시 자기에게 안 맞으면 다 소용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기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세요. 주식에도 양서가 있고 악서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 중에 단타로 얼마 벌었네. 이런 책 절대 읽지 마십시오. 이 책이 틀렸다기보다 처음부터 잔기술 익히면 절대로 수익을 거두지 못합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가면 교양부터 배우듯이 기술 분석, 재무 분석 이런 전공보단 교양을 익히십시오. 좀 지루하더라도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이런 책들 좀 뜬구름 잡는 것 같더라도 이런 거 읽으십시오. 그리고 좀 지루하다 싶으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주식 거래하는 법이나 HTS 읽는 법 같은 기본적인 거 읽으세요. 그리고 좀 주식에 대해 알겠다 싶으면 재무 분석법이나 기술 분석 책 같은 거 읽으세요. 단타로 한 달에 500 벌기 그런 건 어느 정도 자신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될 때 읽으세요. 저는 참고로 이런 거 쳐다도 안 봅니다. 처음 습관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말하는 소문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 종목 대박이다. 뭐 이런 것들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차라리 귀 막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세요. 대부분의 쪽박 차시는 분들 한 종목의 주식과 사랑에 빠져서 내 주식은 우량주니까 나에게 언젠가 보답을 줄 거야.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세상에 절대적인 우량주는 없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땐 뛰어내리세요. 뭐 내가 선장도 아닌데 배와 생사고락을 함께 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 언제나 리마인드 하세요. 그리고 안 될 때는 쉬세요. 전 한번 손절하거나 수익 내고 정리하면 최소 한 달은 쉽니다. 별로 알지도 못하는 제가 얘기를 하자니 쑥스럽네요. 그래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작년 7월에 주식해서 처음 한 달 말고는 계속 꾸준히 수익 내서 수익률 80%입니다. 주식으로 생긴 가슴 아픈 일. 제 아는 분도 주식으로 어기상을 날렸네요. 그분은 주식을 하다 손실이 나자 미수와 신용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옵션과 선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저에게도 한번 선물 옵션을 해보라고 권하더군요. 그분은 그 선물 옵션 덕분에 더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전 그분에게 말했죠. 아직 주식도 잘 모르는데 그보다 더 고수의 영역인 선물 옵션을 어찌 할 수 있느냐고. 주식엔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의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남이 돈으로 주식하면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은 여윳돈으로 여유있게 해야 여러모로 유리할 듯합니다. 주식하기 위해 대출 받는다든지 다른데 쓸 돈으로 주식한다든지 주식하면서 미수, 신용 사용하는 거 다 포함됩니다. 둘째, 원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금을 생각하면 할수록 원금으로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셋째,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윳돈입니다.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이라도 상승 추세라면 은행이자보단 수익률이 높을 겁니다. 넷째, 남의 떡을 바라보지 마세요. 상한가 가는 종목들만 바라보면서 무리하게 뛰어들면 반드시 몇 곱절의 하한가를 맞게 됩니다. 쉽게 끓는 물이 쉽게 식듯이 급하게 올라간 종목은 또한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가급적이면 나름대로의 자신의 일을 하면서 주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을 전업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매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움직이지 않는 주식에 대해 조급증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건 높이 뛰려는 개구리가
더 많이 움츠리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는 종목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종목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여섯째, 어떤 식으로든 주식 관련 공부는 게을리하지 마세요. 일곱째, 웹상에서의 추천 종목은 참고만 하고 절대로 100% 믿지 마세요. 간혹 추천 종목 중에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일부입니다. 대부분이 쓰레기 종목들이죠. 세상사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에선 정말 쉽게 사람을 믿어선 큰 코 다칠 겁니다. 추천 종목 중 좋은 종목을 고를 정도의 눈이라면 추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겠죠? 여덟째, 자신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검증해보세요. 안티도 있을 것이고 그중 나름대로 정확히 분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막연히 자신이 보유했으니 오를 것이다 라고 근거 없이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본인은 이 종목을 왜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름대로의 답을 내리지 못하면 매도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자신의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그 사람은 당신의 투자에 대한 손실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아홉째, 돈 주고 상담받고 그러지 마세요. 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만 안심을 한다면 지금 투자한 돈 다 빼고 좀 더 공부한 후에 투자를 시작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갈 돈으로 주식책을 몇 권 더 사보세요. 제가 보기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본인의 주식만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식은 흘러가는 거니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그리고 한국의 종합주가를 항상 보시면서 투자하세요. 저 정말 볼품없는 투자자이고 왕초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 손실은 안 났기에 그동안 제가 주식하면서 생각해오고 실천했던 것들입니다. 고수님들 보시기엔 허접해 보여도 간혹 저보다 더 초보분들에겐 유용할지 모르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성투하시길. 개인 투자자 생존 비법. 개인들은 장기 투자가 안 맞다. 주식 투자는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무수한 사건과 루머와 정보가 난무하면서 주가 등락이 심하면 개인들은 10중 8구 마음이 흔들리고 애초에 가졌던 마음이 바뀐다. 우량주라고 하는 주식들을 보자. 고점 대비 30, 40%씩 빠지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기관들도 단타 열심이다. 적립식 펀드처럼 한 달에 몇십만 원이면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가겠지만 억 단위 넘게 되면 며칠 사이에 수천만 원의 돈이 없어진다. 그걸 누가 참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개인들은 철저한 자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여야 한다. 우량주라고 절대 장기 보유하지 말고 자기 수익 모델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잘해야 한다. 분할 매수를 해야 할 때도 있고 한꺼번에 쏠 때도 있다. 판단을 잘해야 된다. 아니다 싶으면 36개 주랭랑해야 살아남는다. 주식의 제일 법칙은 현금 보유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회는 언젠간 반드시 온다. 반드시. 사는 것보다 파는 게 100배 중요하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빠져라.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1% 먹는 상황이면 미련 두지 말고 그것만 먹고 나오라. 더 올라가도 내 몫이 아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된다. 빠지는 주가에 미련 갖지 마라. 절대로 미련은 집착을 낳는다. 자기 수익 모델이 없는 자는 생존할 수 없다. 우량주든 잡주든 재료주든 테마주든 낙폭과대든 그걸 판단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기관과 외인들을 절대 믿지 마라. 감언이설에 불과하다. 오로지 믿는 것은 현금과 자신의 수익 모델이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자. 마음이 불안한 방식의 투자는 절대 금물이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면서 사냥감을 노려서 적중시켜야 한다. 톡한 마음을 품고 자기 수익 모델을 지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만 검증된 확실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따르지만 그것만이 살 길이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선다. 저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었습니다. 17살 때부터 유흥업에 종사했고 내 나이 지금 29세 현재까지 유흥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래 일한 노하우 때문에 월 수입 400 정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구두쇠입니다. 저는 돈에 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유흥업에서 일하다 보면 술 먹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애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미국, 일본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펀드는 아니고 잘 아는 사람. 주식으로 10배 이상 먹었다가 깡통차 나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주식이 어떠냐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형님에게 과감하게 5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올해 안에 10억 원을 만들어줄게. 전 재산 다 투자해라 자신하더라고요. 대세 상승장이니까 나무를 안 보고 숲을 보라고 했으니까 까먹진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 줄 알고 그때부터 일도 하지 않고 꿈만 꾸고 다녔습니다. 최소한 몇 억은 될 거야. 어이없는 생각이었죠. 15일쯤 지났나? 바른손에 형님 거랑 저 거랑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안하다면서 다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안 팔고 저 거만 몇 프로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점상 5방을 치더군요. 주식 초보자였던 저는 아주 속 터져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주식에 마감전 상한가 부근에서 미수천만 원 잡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하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원금의 반이 날아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형님의 말이 조금만 기다려라 다 복구한다. 그래서 기다렸죠. 영남제분 장기 투자 들어갔다가 원금 거의 회복하고 손절매를 잘못해서 손실 보고 팔더라고요. 그 뒤부터 종목 옮겨다니게 하더니 2236만 원 남았습니다. 잠도 오질 않고 형님에 대한 불신 미움. 이런 것만 더해가고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디랑 비번을 바꾸고 내가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미수몰빵으로 추격 매수하다가 장마 감전에 6% 정도 손실을 보고 다음날 10% 손실. 만 하루 만에 700만 원이 남더라고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700만 원은 미수 잡고 하니까 며칠 안 가더라고요. 남은 돈도 다 털리고 카드 대출 받고 이래저래 해서 3천만 원 가지고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달도 못 가고 깡통을 찼습니다. 마지막 남은 차 한 대. 내 자부심이었던 차를 1,000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그 돈도 15일을 못 버티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건지 하면 할수록 어렵고 며칠 전부터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고요. 처음에 그렇게 자신하던 형님은 내가 아디랑 비번이랑 바꾸고 나서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패배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차 팔았던 돈으로 깡통을 찼을 땐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많이 아껴서 모은 돈인데 돈이 없어서 결혼하기도 어렵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빚은 갚아야겠기에 일은 하지만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결과이고 사람을 잘못 선택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일어서려니 몸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손절매를 하지 않으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기다린다.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때도 있다. 기다렸다 다시 올라올 때도 못 팔면 나보다 먼저 던지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 먼저 던지는 사람 때문에 추세가 일단 꺾인 종목은 추가 상승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다렸다 팔아도 대개의 경우는 본전선 언저리가 된다. 잠시 흔들고 폭등시키는 것은 예외다. 예외는 말 그대로 예외다. 예외의 경우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번만은 예외겠지라는 생각은 손실 보고 팔기 싫다는 핑계일 뿐이다. 잠시는 말 그대로 잠시 흔들어야 잠시다. 이미 내리고 한참 못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또 다른 예외가 있을지도 하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예외를 만들어내면 멸망을 자초할 뿐이다. 꺾이면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 다시 오르려면 새 주기가 돌아와야 하는 게 정상이다. 예외로 매매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본전가까지 겨우 올라오면 또 다른 예외를 지어내지 말고 그냥 팔아라. 하지만 늘 본전가까지 다시 올라와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물린 가격 이하에서 이미 사두었던 사람은 떨어지고 있는 지금 팔아도 나처럼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리지 않고 언제고 던질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 그 사람이 얼마에 만족하고 던질지는 내가 예측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던지는 것에 따라서 하락의 폭이 달라진다. 그러한 변수 때문에 실제로는 반등을 해도 본전가 이하가 될 경우가 많다. 손절매를 하는 순간 수익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다만 손실의 폭을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결정지을 뿐이다. 다른 사람의 손으로 결정짓는 손실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2%, 맘 내키는 대로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자기 분석으로 자기 손으로 결정지은 지점에서 자기가 손실을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 손절매다. 그리고 새로운 수익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손절매의 목적이 되어야지. 새로운 손실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손절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손절한 종목이 다시 오르는 일은 늘 있다. 팔고 다시 오를 때 급하게 매수하지 마라. 속임수에 당할 경우가 많다. 작은 손절로 팔고 급하게 다시 산 지점에서 다음번엔 더 크게 떨어진다. 놓쳤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욕심이다. 그 욕심은 더 큰 화를 초래한다. 판 가격은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 종목을 다시 보면 제대로 된 매수 기회가 보인다. 이미 판 가격의 기준으로 그보다 더 많이 오르기 전에 다시 사야 손실이 아니라는 생각은 더 큰 폭의 손절을 초래할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하락 눌림목이라는 것이 생성되는 것이다. 매수 전에 항상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세 번째 경우가 도래하면 자기 손으로 손실을 확정지어라. 그것이 손실 확정매도 손절매다. 투자 고수가 말하는 현재가 창에 대해서 주식을 함에 있어서 차트보다도 더 가장 비중을 크게 두어야 할 것이 현재 가창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트는 후행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역시 제일 빠른 것은 현재 가창입니다. 이 말은 현재 가창의 움직임이 거래이며 차트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차트는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려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창의 위아래 10호가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면 틱이나 분차트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연습을 통해 감지가 가능합니다. 주식에 있어서 100%라는 것은 없지만 50대 50 확률 면에서 적중률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가창의 움직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가 화면에서 보여지는 매수와 매도 수량의 변화를 읽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수 비율이 높아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려면 읽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실전 경험과 공부를 많이 해야만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장중에는 상승할 위치에 있는 주식이면서 매수 수량이 점차 점증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믿어야 할 매수 비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승할 위치에 있는 주식에 매수 수량이 급증했다 해도 실제로 주가가 상승한 만큼 상승하지 못한다면 믿어서는 안 될 매수 비율입니다. 상승할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정상이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본격 상승해야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상승할 위치에서 매수세가 줄어들면서도 상승을 계속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거래 물량이 총매도 잔량이 총매수 잔량보다 크다면 좋게 봅니다. 이때 체결되면서 바로바로 상승하면 매수세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총매도 잔량이 총매수 잔량이 적다면 허매수로 보기에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나쁘게 본 이유는 주가가 상승을 하면 상관없지만 하락을 하는데도 총매수 잔량만 많아져 매수 유혹만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문 동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첫째, 상승할 것 같은 또는 상승과 하락의 경계점의 위치에서 매수 잔량이 늘면서도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둘째, 우선 매수 호가의 대량 주문을 시위하듯 내는 주문입니다. 직접 매도 호가에 매수하지 않고 매수 호가의 대량 주문을 내므로써 남들에게 가격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자신들의 매도 물량이 처리된 즉시 매수 주문을 취소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투매보다 안 좋은 것이 계단식 하락입니다. 슬쩍슬쩍 올리면서 하락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을 꼬드기고 자기는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때 총 잔량을 보면 10중 8구 총매수 잔량이 많을 것입니다. 차트상으로는 계단식 하락이 나옵니다. 계단식 상승을 할 때는 반대로 개미들 팔아먹게 만들고 세력들은 물량을 받아가면서 주가를 야금야금 올리니까 총매도 잔량이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가 호가창을 보면 특정 가격대에서 대량의 물량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가를 라운드 피겨 단가라고 합니다. 이런 물량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 쫄아서는 안 됩니다. 라운드 피겨 가격대는 어차피 한번 깨고 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만약 이 가격대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하락을 해버리면 한참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단 깨진 가격대는 차후에 중요한 저항대 가격이 되므로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필히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호가창에서 물량이 어느 라운드 피겨 단가에 많이 쌓이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때 호가의 물량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비교해서 접근해 보면 좋습니다. 또한 공격적 매매를 하는 투자자는 호가 물량에 의존하기보다는 대기하고 있다가 순간순간 매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수 호가 잔량이 현재 가격대 밑에만 많이 깔려 있고 매도 호가 잔량이 현재 가격대 위에만 많이 깔려 있는 경우 가격은 적극적 참여자가 있기 전까지는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현재 가격대, 위아래 가격대 물량들의 체결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주가 방향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공매도와 공매수 또는 허수 주문의 경우 주가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물량 체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허수 주문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호가와 체결 수량을 지켜보면서 일정 부분의 많은 물량이 갑자기 소진했을 경우 체결 수량을 체크할 때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 주문은 허수로 인정해야 하고 그럼 이 종목을 누군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뜻이 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나오는 대량 주문은 허수로 보면 됩니다. 매도 잔량이 많으면서 올라갈 경우 단타 목표가는 어떻게 정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안전한 방법으로 매도 잔량이 가장 많은 호가 바로 밑의 매도 가격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일 매수 기세가 강하다면 매도 잔량이 가장 많은 호가를 일시적이라도 돌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호가보다 한두 호가 정도 높여서 매도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다면 매도 잔량이 가장 많은 매도 호가보다 낮은 호가의 주문을 걸어놓으면 됩니다. 상한가 진입 시점이 가까워지면 현재가 호가창에서 상한가 바로 밑 대기 물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상한가에 진입할 현재가 창 모습은 대부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한가 진입 직전에 상한가 갈 확률이 높을수록 또는 지키고자 하는 상한가라면 상한가 바로 밑에 대기 호가 물량들을 보게 되면 대기 물량이 적은 게 특색이고 대기 물량이 많다면 예로 상한가 매도량 100만 주에 60만 주 이상이라면 상한가 갈 확률이 없어집니다. 보통 상승률이 좋은 경우 상한가 호가를 한 번씩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한가 및 아래 호가가 매도 잔량이 50-60%가 발생된다면 그 순간 매도를 해야 합니다. 상한가에서 매도 주문이 없으면 안정감을 주고 또한 매수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급한 마음에 상한가에 무리하게 주문을 넣게 됩니다. 이때 상한가에 매수 잔량이 많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상한가 매수 잔량이 줄어들면서 상이 풀리면 갑자기 없던 물량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뒤로 물리게 되는데 이때 이 종목이 내일 추가적으로 더 갈지의 결정이 납니다. 거래소는 최소 3-4% 내외, 코스닥은 2-3% 내외로 밀릴 경우 매수 포인트로 잡지만 그 이상 밀리면 1차적 손절을 하고 대기했다가 재차 상한가 진입할 때 매수를 합니다. 또한 상한가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으면 상한가 호가에 물량이 없고 그 바로 아래에 물량이 쌓이게 되는데 이 경우 한번 밀리면 다시 상한가 들어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사람이 많아야 상한가에도 사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보다 빠질 때 사려는 사람이 많다면 초기 매수한 사람의 경우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처분을 하게 되고 여기서 가격이 추가로 밀리면 사려는 사람은 물량을 뺄 것이고 보유자는 빠른 처분을 하게 되어 다시 끌어올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현재가 창 보는 법과 더불어 차트와 적절하게 접목시키면 투자에 훌륭한 무기가 되어 내일의 나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을 조장하는 사회. 제가 사는 아파트 상가에 성인 오락실 개밈랜드가 들어섰습니다. 개업한 후 두세 주 후 어느 월요일 오전 호기심에 내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창 바쁜 업무 시간일 텐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밤을 새웠는지 충혈된 눈으로 기계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간간히 보이는 여자분들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흐트러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켠 옆에서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분주히 돈을 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병든 사회의 한 모습을 보는 듯이 보였습니다. 세수 때문인지 엄연한 주택가의 사행업종을 허가한 당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0여 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과 나의 가까운 선량한 사람들이 주식, 경마, 카지노, 도박, 내기바둑 등으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잃고 어떤 이는 물질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인생조차도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개인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이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렇게 크지 않은 손실로 어느 정도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 현대사회에서는 꼭 알아야 할 매력적인 투자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하수에게는 지금은 벌면 조금 벌고 잃으면 많이 잃는 시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될 때까지 저는 기다리렵니다. 왜냐하면 벌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제게 있어서는 잃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